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오늘 부산 고검지검을 방문한대요. 자, 갔다가 부산 고검 차장, 솔직히 말하면 아무 할 일 없는 자리입니다. 부산에 고검도 별 할 일 없는데 고검 차장이면 진짜 할 일 없지요. 그래서 고검 차장으로 쫓겨난 한동훈 자기 척건과 또 신자용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이 두 사람이 척건인데 이 두 사람하고 오늘 해포를 좀 이렇게 나누는 모양이에요. 자, 한 차장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부터 시작해서 중앙지검 검찰총장으로 옮겨가는 동안 각각 중앙지검 3차장 그리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등을 맡았고, 그리고 신자용 이 동부지청장은 최근까지 중앙지검 1차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자천성으로 쫓겨난 거지요. 그래서 옛 부하들을 만나서 좀 다독거릴 모양인데, 지난 10일 날 선거 관련해서 검사들 회의를 하면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라는 걸 명심해라.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야 될 거다. 이 성윤이 들으라고 한 이야기겠죠. 자, 근데 어제 또 들이박은 이 6호 카미카제 검사가 나왔습니다. 자, 김우석 정업지청장이요,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추미애를 들이받았습니다. 지금껏 검사가 검찰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언론 보도를 접한 후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한번 따져봤다. 그런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조직의 수장이다. 구체적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이 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 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등 구체적인 법안을 거론하며 추미애 말을 반박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한다라는 규정은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 감독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8조는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실제로 규명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12조, 6조, 7조를 언급하며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기관의 지휘 감독에 따라야 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최강욱을 기소를 결재하지 않고 뺀질거리다 도망갔죠. 그래서 갈등이 일었는데 윤석열이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성윤이 결재하지 않았고 결국 이를 빼고 기소가 이루어졌어요. 이에 대해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이성윤에게 언론 보도에 청와대 선거 개입과 관련해 기소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중앙지검에서 세 차례 묵살한 게 맞느냐 이렇게 물었고, 또 추미애는 엊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총장 지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은 검사장한테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김우석 검사가 들이받았습니다. 제가 이성윤이한테 그야말로 구체적인 지휘권이 있다고, 그래서 이 검찰청법에 어긋나지 않는
검사장의 결재 시스템을 통해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김우석 정업지청장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에 대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장관 말과 같은지 궁금하다. 혹시 오보 아니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 재판에 관해 검사장 및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게 맞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도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의 지휘를 받을 의무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지금급 검사가 검찰총장 지시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적법하다고 생각해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다 못해가 민변도 양심이 있었는지 울산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추미애가 비공개한 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지적했어요. 이쯤 되면 좌파들도 한마디씩 지적하고 나설 정도면 이건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자, 민변은 어제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이 사안에 대해 공소장 제출 방식의 잘못을 문제 제기한 것은 사안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당 사건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제대로 못 느끼고 가볍게 생각했다는 비판을 경청해야 된다. 울산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정부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은 중대 사안이며 재판에서 진상 책임이 드러나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아울러 이 단체에 있던 민변의 권경애 변호사가 엊그제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의견을 밝혔지요. 그런 이후에 이제 이 권경애 변호사가 소속된 민변 전체가 입장을 냈습니다. 법무부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본에는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에 첫 근원지는 추미애가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고려하겠다 하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자, 간담회 직후에 대검이 일본에다가 사실 확인을 해본 모양이에요. 추미애가 혹시 또 틀린 말 했을까봐 걱정이 돼 있겠죠. 일본 측으로부터 한국처럼 수사검사가 기소도 책임지되 공판부 검사에게 자문을 한다. 이렇게 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본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이 세 개 특수부가 대규모 수사를 하면 공판부의 총괄심사 검찰관이 심사를 해 자문 의견을 제출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도 기소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하지 수사와 기소 주체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의 총괄심사 검찰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2011년에 만들어졌대요. 특수부가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사건에 대해 옆에서 한번 좀 체크해봐라 하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부가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검에 설치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똑같이 총괄심사 검찰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특수부 수사의 중간 단계부터 증거를 파악하고 수사 검사와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이 악마의 변호인처럼 데빌스 애드버킷처럼 다른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이게 아니다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수사에서 무리한 일이 있을까봐 이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아닌 체크, 즉 체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고
또 미국에서도 일반 형사사건 중에서 공소장을 공개하는 게 있다 했는데, 미국은 성범죄 피해자는 그 사람의 2차 피해를 위해 실명으로 처리를 하지만은 피해자도 검찰이나 사건 당사자가 이렇게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판단해서 봉인이나 익명 처리를 해준다. 즉 공개가 원칙이고 개인이 피해를 볼 경우에만 사적일 때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울산의 선거 공작 사건이 어떻게 터졌는가를 좀 요약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재밌습니다. 한번 보면요. 한국당이 고발해서 울산 사건을 울산지검이 이제 수사에 착수했는데, 한국당이 황운하 울산청장을 고발을 했죠. 그래서 검찰은 경찰이 보내온 김기현 사건 기록 중에 지방단체장, 즉 김기현 측근 비의 의혹이라는 첩보 문건이 너무 세련돼 가지고 좀 정보 전문한 사람들이 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서울에서 왔다고 울산 경찰청에서 울산지검에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수사팀이 안 믿었다는 겁니다. 자, 아주 너무 이 내용이 세련돼서요. 그래서 경찰이 계속 같은 말만 하더래요. 계속 물으니까. 그래서 검찰이 공문으로 그걸 확인 좀 해주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왜? 공문에 거짓말을 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경찰은 작년 5월쯤에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받았다. 우짤래. 이렇게 답변서를 보낸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검찰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기현 수사를 청와대에서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지시를 했다는 말이냐. 그래서 검찰은 청와대와 검찰이 김기현이 관련해서 수사를 지시하고 보고하고 한 내용을 다 좀 보내두라. 이러니까 경찰이 거부하다가 작년 10월 갑자기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럼 검찰이 오히려 당황을 했죠. 경찰이 왜 이걸 보내왔을까? 자, 그런데 청와대가 시켜서 다 우리 한 사건이니 너네들 건들지 말고 빠져라. 지금 이런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고민을 하다가 박영철 비서관을 서울에서 좀 오라고 해서 불러서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박 비서관이 말을 하겠느냐,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백은우 요구로 김기현이 비문건을 경찰에 전달했다. 심각한 위법인 줄 알았다고 엉뚱한 말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 총장이 이걸 듣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큰 사건이네. 그럼 울산지검에서 할 일이 아니라 중앙지검으로 올려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렇게 해도 박영철이 말뿐인데 이제 송병기 지금 부시장이고 울산에 이번에 선거 나왔더만요. 임동호하고 같은 지역구에 나왔어요. 자, 민주당이 임동호 입도 막아야 돼요. 대가를 제안했다든가 이런. 그 다음에 송병기 입도 막아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누구한테 공천을 줄 건가? 그러면 공천은 한 명은 못 받을 거니까 못 받은 사람은 불 건가? 제가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송병기 집을 작년 12월 6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이 사건 넘겨받아가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건이 크게 터진 지 한 달도 지나서 실제로 뭐 있겠나 생각하고 갔는데 자택에 업무수첩과 다량의 선거 관련 문건이 있더라는 겁니다. 보험용으로 자료를 다 들고 있었던 것 같아 검찰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문희 비서실장 임종석을 통해 송철호 출마를 요청하고 청와대가 송철호의 경쟁자인 당내 경선 경쟁자들을 정리하기 위해 자리를 제안하고 이런 게 다 적혀 있고 공약까지 청와대가 만들어준 내용이 또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제목이 김기현 하명수사 사건에서
아예 그냥 후보 매수 공약 지원 선거 개입 사건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검찰도 그야말로 정권처럼 의도를 띠고 정권의 말처럼 처음부터 조지려고 의도를 띠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청와대에서 시켜서 했으니 배째라 이렇게 경찰이 통보했고, 그리고 혹시나 하는 시점 이 시각에서 박영철을 불러서 한 물어본다니까 박영철이 이 불법이다고 다 이야기를 해버렸고, 그리고 또 압수수색을 하러 가니 실제 압수수색에서 공작을 했다라는 증거가 엄청나게 나와버려서 지금까지 와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정권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사실 이 일을 감추려면 얼마든지 감출 수도 있었을 건데 터져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도 이런 식으로 터지게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